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삼성에게 반도체 설계도를 내놓으라고 72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뒤에서 중국이 30억 달러를 들여 우리 기술을 빼앗으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3만 명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였죠. 그런데 67세 한국 할머니의 김치 철학 한마디가 모든 걸 뒤바꿔 놓았어요. 레시피를 몰라도 맛있으면 믿게 되지 않니? 이 말이 어떻게 워싱턴 연방정부를 굴복시키고 전 세계 반도체 룰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소름 돋는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끝까지 보시면 K 할머니의 진짜 위력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소피아 김 41살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15년째 현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 애리조나 주 의회에서 날아온 공문을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반도체 설계도를 72시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 30억 달러를 환수하겠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산더미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계도는 우리에게 심장과 같은 거예요. 한번 넘어가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회사의 생명줄이죠. 72시간, 불과 사흘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뛰어들어가니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어요.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법무팀은 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노조 대표들은 거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차별받아야 합니까?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한국 직원들은 우리보다 2배나 더 받잖아요. 이제 설계도라도 공개해서 진짜 투명해져야 한다고요. 마리아 코엔이라는 노조 대표가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외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실 임금 차이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세금 체계와 물가, 복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설명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울렸어요.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밖에서는 벌써 시위가 시작됐어요. 숨기지 마라. 동맹도 결국 착취다. 붉은 피켓이 공장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함께 살고 있는 김영희 할머니였습니다. 67세의 할머니는 한국에서 이민 오신 지 15년이 넘으셨어요. 소피야, 밥은 먹었니? 힘든 일이 있어도 밥은 챙겨 먹어야 한다. 중요한 건 말이야. 보여주지 않아도 맛으로 믿게 하는 거란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시위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야.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해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소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역 방송사들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어요. 아시아 동맹 기업, 미국 땅에서 이익만 챙겨간다. 숨기는 반도체 기술, 국민 세금만 빨아먹는다. 더 심각한 건 소셜미디어였어요. 유튜버 줄리안 베가는 100만 구독자를 앞세워 더욱 자극적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합니까? 한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다 똑같아요. 설계도를 보여줄 수 없다고요? 그건 결국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동맹이라 쓰고 착취라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영상은 하루 만에 수십만 뷰를 기록했어요. 댓글창은 분노의 불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환수해라. 보여주지 못하면 추방이다. 심지어 해시태그 애리조나 퍼스트가 전국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우리 공장은 졸지의 악역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마주 앉았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국인 직원 톰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희는 왜 우리보다 많이 받는 거야? 같은 일 하는데 말이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톰, 그건 임금 체계가 달라서야. 한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은 한국 본사 기준으로 받고 거기다 해외 수당도 포함되거든.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세금도 내고. 하지만 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복잡한 얘기 말고 결과적으로는 차별 아냐? 여기서 똑같이 일하는데.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체감상으로는 차별로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숫자로는 설명이 되지만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후에는 노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리아 코엔 대표가 확성기를 들고 연설했어요. 동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공장을 우리 손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왜 외국인 직원이 우리보다 더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설계도라도 공개해서 진짜 투명한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설계도는 다른 문제였어요. 그건 회사의 핵심 기술이자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
노하우의 결정체였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할머니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계셨어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사람들은 숫자보다는 체감으로 화를 내는 법이란다. 밥값이 똑같으면 임금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설계도를 주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김치도 레시피를 모르고 먹어도 맛있으면 믿게 되잖니. 할머니의 말씀에 뭔가 깨달음이 스쳤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밤늦게 뉴스를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고 연방 차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48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보안팀에서 온 익명의 전화였어요. 소피 씨, 조심하세요. 중국 측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젯밤 노조 간부들과 비밀 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보안팀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 저는 일부러 공장 근처 카페로 갔어요. 평소 노조 간부들이 자주 가는 곳이었거든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어요. 마리아 코헨과 부대표 2명, 그리고 처음 보는 동양인 남성 1명이었습니다.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리우 씨, 정말 가능한 겁니까? 마리아의 목소리였어요. 동양인 남성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가 들어옵니다. 모든 직원 재고용 보장하고 연봉은 지금보다 1.5배 올려드려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설계도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부대표가 서류를 넘겨보더니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설계도를 어떻게 얻죠? 우리는 생산직이라 접근할 수 없는데요. 리우라는 남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정치적 압력으로 공개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미 몇몇 의원들과는 협의가 끝났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기술 탈취 음모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협조하고 있나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중국 개입에 대한 보도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대신 동맹 기업의 불공정성만 부각시킬 거예요. 국민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먼저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상하게 중국 이야기는 쏙 빼고 보도했던 거구나.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리우가 봉투 하나를 마리아에게 건넸습니다. 우선 활동비입니다. 시위 규모를 더 키워주세요. 연방 정부가 움직일 정도로 말이에요. 마리아는 봉투를 받으며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우리 동료들 중에는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자리를 잃을까 봐서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인수하면 더 좋은 조건을 드릴 겁니다. 대신 한국 직원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임금 차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요.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저도 서둘러 카페를 나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중국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로 돌아가 보안팀장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팀장님, 중국 개입이 확실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녹음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중국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정보였어요. 로비 자금이 이미 워싱턴까지 흘러들어갔던 거예요. 왜 언론은 이런 걸 보도하지 않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중국 자본이 많은 언론사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반중 정서보다 동맹국 때리기가 더 자극적이니까요.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께 털어놨어요.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지. 진실을 알리는 거 말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상대방도 만만치 않거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카운트다운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이제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반환 시위가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게 중국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애리조나 주 상원의회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회의장을 비추고 있었고 전국의 시선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회사 대표단과 함께 증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방청석에는 노조원들과 시위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상원 의원 된 로웰이 망치를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58세의 그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동맹국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투명성을 위해 설계도를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애리조나에서 철수하십시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우리 회사 대표 박철민 상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는 지난 10년간 애리조나에 3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역 경제에 10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댄 로웰 의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핵심 기술이 아니라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숨길 게 있다는 겁니까? 박 상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움직였고 노조 대표들은 겁주기 작전이다라며 비웃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방청석에서 한 시민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버리는 거냐? 배신자들. 더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어요. 철수하면 다 망한다. 그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그들도 피해자였거든요. 중국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마리아 코엔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소피, 정말 철수할 거야? 마리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설계도는 정말 줄 수 없어. 그건 우리의 생명줄이거든. 하지만 일자리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문득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맛으로 믿게 하는 것.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회사 임원진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철수 수순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어요. 3만 명을 그냥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잖아요. 인사팀장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설계도를 넘겨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회사 자체가 망해요. 기술팀장이 답했어요. 저는 회의실 한 구석에서 그 논쟁을 듣고 있었어요. 모두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머니였어요. 소피야, 어떻게 됐니? 할머니, 잘 안 풀려요. 이제 정말 철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김치도 레시피를 몰라도 맛있으면 믿게 되잖니. 방법이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스쳤어요. 레시피는 안 보여줘도 맛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계도는 안 보여줘도 결과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날 밤부터 저희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기술팀 전체가 연구실에 모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설계도는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성능과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어떻게요? 팀장이 물었어요. 투명한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는 암호화된 상태로 실행되고 결과값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불량률, 안전지수, 성능 데이터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말이에요. 동료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기술은 보호하면서도 투명성은 확보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름을 제트베리파이 박스라고 하죠. 이틀 밤을 새워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커다란 투명 상자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고 바깥쪽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여러 지표들이 떠올랐어요. 사고 발생률 0.02%, 제품 불량률 0.001%, 근무 환경 안전도 98.3점, 생산 효율성 95.7%,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그래프로도 표시됐어요. 첫 번째 테스트를 할 때 노조 대표 몇 명을 초대했어요. 마리아 코엔도 왔었고요. 이게 뭔가요? 마리아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 공장의 모든 안전 데이터와 성능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설계도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볼 수 없지만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죠. 마리아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고 발생률이 0인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1년간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게 블록체인으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기관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노조 간부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일하고 있다는 걸 매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수치, 근로자 만족도, 심지어 급여 평등 지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원하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회사 기밀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노조 간부들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부대표 존 밀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을 어떻게 믿죠?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얼마든지 거짓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존 말이 맞아요.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면 의미가 없죠. 다른 간부가 거들었어요. 마리아도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소피, 아이디어는 좋지만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시스템인데 여전히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께 하소연했어요. 할머니, 결과를 보여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김치도 처음엔 다들 의심하지. 하지만 매일 먹다 보면 맛으로 알게 되거든.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내일 모레면 정말 결정이 나는데. 그럼 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하겠구나. 다른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제3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연방 청문회 당일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건물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심지어 한국의 KBS까지 와 있었어요. 저는 제트베리파이 박스를 들고 증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맛으로 증명하는 것.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삼성 반도체 측에서 새로운 제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희는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트베리파이 박스의 화면이 떠올랐어요. 실시간 데이터들이 그래프로 표시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공장의 모든 안전 데이터, 환경 데이터, 품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사고 발생률 0.1, 불량률 0.02%, 이 모든 수치는 조작할 수 없게 블록체인으로 관리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몇몇 의원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출신 상원의원 제임스 해리슨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 수치들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결국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 아닙니까? 검증하려면 설계도를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 청문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준비해둔 카드를 꺼냈어요. 의원님, 그래서 제3자 검증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애리조나 대학교, 그리고 노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박스가 나타났어요. 이 검증 박스는 우리 시스템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세 기관에서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측정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데이터를 조작했다면 즉시 발각됩니다. 노조 대표 마리아가 증언석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노조에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안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정부 기관과 대학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 공학과 교수 로버트 데이비스도 증언했어요. 일주일간 독립 검증을 실시한 결과 데이터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투명성을 가진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해리슨 의원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핵심 기술은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동맹이라면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김치는 레시피를 몰라도 맛으로 증명된다.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의원님, 신뢰는 금고에 넣어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결과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레시피를 몰라도 맛있으면 믿게 된다고요. 청문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않았고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투명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이 다른 의원들과 속삭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리아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소피,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도 매일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최종 결정은 이틀 후에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애리조나 주 의회에서 역사적인 합의문이 발표됐어요. 블루본 협약이라고 불리게 된 이 협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설계도 강제 공개 조항은 완전히 삭제. 둘째, 대신 제트베리파이 시스템을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무화.
셋째, 지역 대학과 연계한 K 인턴십 트랙 신설로 기술 교육 강화. 넷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현지 직원 복지 확대. 된 로웰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투명성이었습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았습니다. 이는 동맹국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대표 마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매일 지표를 보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회사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여론의 변화였어요. 소셜미디어에는 긍정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투명성이지. 설계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동맹국을 이렇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그 유튜버 줄리안 베가도 새로운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투명성은 모든 걸 공개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거더군요. 이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언론들도 제목을 바꿨어요. 설계도 없는 검증. 새로운 신뢰의 시대 열다. 한국 기업이 제시한 미래형 투명성 모델.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중국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됐다는 것이었어요. 설계도 공개가 불발되자 그들의 음모도 자연스럽게 사라졌거든요. 리우 천이라는 로비스트는 조용히 워싱턴을 떠났고 노조 간부들 중 일부는 받았던 돈을 반환하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 직원과 미국 직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어요. 마리아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소피 고마워요. 우리 모두를 구해줘서요. 마리아, 우리는 원래부터 한 팀이었어요. 이제야 그걸 증명할 방법을 찾은 거죠. 박철민 상무도 감격스러워했어요. 소피, 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삼성 공장에 도입할 예정이야.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할머니가 잔치상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까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우리 소피가 큰일을 해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니. 오늘은 우리 집 명절이야.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아이디어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소피야. 너 안에 원래 있던 거야. 할머니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지. 1년이 흘렀습니다. 제트베리파이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삼성 공장에 설치되어 매일 수백만 명이 확인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회사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요타, LG, 현대까지 비슷한 투명성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트베리파이 혁명이라고 불리더군요. 오늘은 블루본 협약 1주년 기념일이에요. 공장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는데 마리아가 축사를 맡았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안전지수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사고 0일 유지. 1251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수치였거든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는 제트베리파이 연구소가 설립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 시스템을 배우러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K 인턴십 프로그램도 대성공이에요. 미국 학생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한국 학생들은 미국 문화를 익히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기쁜 건 임금 격차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현지화 정책을 통해 미국 직원들의 대우가 크게 개선되었거든요. 이제는 누가 한국 직원인지 미국 직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어요. 그 유튜버 줄리안 베가는 이제 투명성 전도사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하고 있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 그게 진정한 동맹 정신이라는 게 그의 새로운 슬로건이에요. 중국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거든요. 신뢰는 의심을 이겼습니다. 오늘 저녁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김치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김치를 한 젓가락 드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소피야, 큰 배도 작은 바람에 방향을 바꾸는 법이란다. 그날은 내가 그 작은 바람이었던 거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사람들이 왜 서로 의심하게 될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야.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하지만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법이란다. 창밖으로 공장의 불빛이 보였어요. 제트베리파이 박스의 초록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안전하게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한 건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 아니었어요. 미래의 신뢰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동맹국 간의 진정한 우정이었어요. 마지막 장면 화면은 천천히 Z-베리파이 대시보드를 비춥니다. 사고 발생 0일부터 1251째 갱신 중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옵니다. 김치도 레시피를 모르고 먹어도 맛있으면 믿게 되지. 중요한 건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란다.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작은 생활 지혜 하나가 세계 반도체 질서를 바꿨어요. 우리 할머니의 김치 철학이 미국 땅에서 꽃 피운 거죠. 카메라가 천천히 공장 전체를 비춥니다. 한국 직원과 미국 직원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정을 미국 땅에 심었더니 신뢰라는 열매가 열렸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아도 진심만큼은 통하는 거더군요. Z-베리파이 박스의 초록불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깜빡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정한 신뢰를 느끼셨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나타납니다. 한 그릇의 김치찌개에서 시작된 지혜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마지막 장면은 할머니와 제가 함께 김치찌개를 먹는 모습입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너머로 공장의 불빛이 평화롭게 깜빡이고 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소피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미움이 아니라 믿음이란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작은 정성에서 시작되는 거야. 화면이 완전히 꺼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설계도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 어떻게 전 세계의 신뢰 혁명으로 이어졌는지, 한국의 작은 지혜가 어떻게 미국 땅에서 큰 결실을 맺었는지의 이야기 말이에요.